자, 이재화 변호사님. 예. 태극기 집회 좀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모 집회 가보셨어요? 가보려고 하다가 좀 늦어서 바로 왔습니다. 근데 끝나고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났죠. 좀 예. 죄송하지만 외모 갖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예. 그쪽이 좀 더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농담입니다. 아주 네.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 갖고 농담하는데 웃어주니까 또 사람이 외모가 중요하겠습니까? 인품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중요하겠죠. 좀 조용히 하세요. 인품도 중요한 거, 인품도 좋으신 것 같아요. 곤란한 질문 하시네. 자, 그런데 제가 태극기 그쪽 이제 박사모 집회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 이평우, 우리가 김평우 이 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다음 서석구 네. 그분도 태극기를 두르고 계속 나가잖아요. 네, 오늘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왜 태극기를 두르냐 그랬더니 또 이유도 재밌어요. 태극기 집회에서 만난 몇몇 분이 헌재에서 태극기를 한번 좀 둘러주십시오. 아니, 이분은 대리인으로 가서 심리에 대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태극기 둘러달라니까 또 둘러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격한 발언을 하고 선동성 발언하는 게 자신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네. 이후에 그렇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인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복선을 까는 것이다. 그렇죠. 그걸 보면 제가 아마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요. 그게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다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흔든 게 재판관을 향해서 흔든 것이 아니라 방청석을 향해서 흔드는 거예요. 카메라를 의식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평우 변호사도 대부분의 시간을 재판관을 향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방청석 그 뒤에 보면 위층에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예. 카메라를 의식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를 보면서? 예. 오호. 이것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설득할 용이 아니라 이거 지금 박사모 집회나 친박 집회의 연설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란을 선동하는 거죠. 예. 그 내란 선동성 발언하니까 또 소개해드릴 발언 있잖아요, 우리. 예. 네.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런 발언을 또 했다고요. 아니, 그건 좀 이해는 돼요. 그래요? 인용이 되면 거기 집회 나오신 분들이 충격받았고 코피나 흘릴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그 부분은 네. 아스팔트에 피범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렇다는 취지로 발언한 건 아니고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그래요?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갈등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해주면 그렇다는 취지인데 그럼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빨리 하라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이게 애초부터 탄핵 소추안이 무효인데 뭘 심리하느냐 기각하든지 각하를 해야지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는 전제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복선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인용되지면 자기들은 불복을 하겠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이정미 재판관들을 뭐 죽이겠다. 그렇게 이런 그 글을 올리잖아요. 그쪽 예. 판기국 쪽에서. 예. 그런 심리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복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내란을 선동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내란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예. 지금 12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제 보면요. 저는 이상한 게, 자, 이정미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예. 경찰에 체포됐죠. 자수했어요. 자수.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지금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 박사모 카페에 올라오거나 거리에 보면은 군요 일어나라, 예. 계엄령만이 답, 예. 뭐 빨리 공산주의자는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왜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증거를 다 수집해서 예.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검찰이 고발을 해놨는데 수사 개시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국가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과 검찰이 사실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흔드는 국기문란 사범이잖아요. 예. 자, 탄핵 인용이 이 변호사님,
탄핵 인용이 지금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예. 말 그대로 판을 엎으려고 지금 이제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잖아요. 예. 저도 박사모로서 좀 이렇게 부끄러워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 이제 결정이 나면 예. 결정이 나는 순간서부터 신속하게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네. 국정 중단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헌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가 뭐 아주 엉망입니다. 네. 그리고 서민들 경제가 특히 형편없어요. 네, 네, 네. 그럼 빨리 이 상황을 하고 헌재에서 나오는 결정을 존중하고 정상으로 돌아서 대선을 치르고 네. 이후에 나라를 좀 바로잡고 양측에 혹시 갈등이 있었으면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역할을 정치권에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보면 특히 자유당, 예. 자유한국당 출신의 의원들이 가서 발언을 하고 예. 선동하는 발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내란 선동이니 내란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행태의 문제죠. 헌법기관인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쪽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거는 검찰도 못 믿겠다. 검찰 대통령이 임명한 그렇죠.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신들이 다 임명했던 건데. 특검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특검도 못 믿겠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도 못 믿겠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위헌정당이죠, 사실은.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탄핵 인용 결정된 이후에 정권 교체가 돼서 네네. 국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수 정권에서는 사실은 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위법 행위를 하는 것만 구속시키고 예. 사용자들이 부당 노동행위 같은 경우는 기소조차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법 질서라든지 헌정 질서가 이렇게 문란해지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은나래 씨. 네. 지금 우리 여기 방송 카메라 앞에 한 30만 명 정도가 모여 계세요. 오늘 전체, 많아요. 네. 전체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오늘 6시 30분 기준으로 광화문 여기 현장에 80만 명 정도 나오셨대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네요. 네. 그러면은 8시 행진할 때쯤 되면은 올해 처음으로 100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5시 현재 30만이었었어요. 네. 근데 1시간 반이 지나 6시 30분 현재 80만. 80만. 그리고 그 중에 30만이 우리 TBS 방송 차량 앞에 와 계시고. 네. 끝이 안 보여요. 조금 보세요. 아니 예. 퇴진행동 집회는 상당히 과학적인 발표입니다. 예? 그냥 저도 이제 퇴진행동 상황실에 이 과학적인 뭐라고요? 공유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과학적인 네네. 뭐라고요? 퇴진행동 예. 퇴진행동을 상황실. 발표하는 네.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발표한다고요. 과학적으로 네. 숫자를 어떻게 발표하나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하철 등 대중 운송 수단으로서 예. 여기에서 내린 숫자, 네. 강원 일대에서 내린 숫자. 항공사진 촬영한 거,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진행동청에서 대략 어림짐작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도 이제 퇴진행동 상황실에서 이제 공유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 종합해서 딱 결론을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실측을 한 숫자보다 오히려 작으면 작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지하철 노조분들을 만나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광화문 일대에서 요 시간대 내린 인원들. 네. 네. 예를 들어 내린 인원이 한 20만 명쯤 된다고 한다면 네.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예. 아니면 40%라고 하면 2.5를 곱하는 거고. 예. 그래서 무척 과학적이고 그 부분에서 평소에 예.
이용하는 사람들 빼는 거죠. 또 빼고. 그렇죠. 예. 그것만 해도 또 부족하니까 예. 항공사진 촬영, 예. 네. 사진까지를 고려해서 이제 또 가감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만약 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태극기에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에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방송 중이니까요.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요. 위에 노란 것까지 그 다음 3월 1일 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날은 저희가 몇몇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았고 5,000개의 태극기를 리본 달린 태극기를 나눠드립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태극기는 평상시에 이렇게 함부로 가방에 쑤셔 넣는 것이 아니고 3월 1일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 인사들을 기리고 유관선 열사를 기리고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때 쓰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태극기를 언제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3월 1일 날 적절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시거나 혹은 지하철에서 나오실 때 곳곳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는 정봉주의 지지자를 만나실 겁니다. 네. 예. 자, 슬슬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네. 오늘 가마 벌써 마무리해요? 저기 대통령 측 대리인이 손범규 변호사가 예. 지금 다시 이제 재심 사유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재심 사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위헌이다. 아하. 9명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당치도 않는 논리입니다. 아니요, 저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예. 전혁수 헌법재판관 임명인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면서 예. 8인 체제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예. 8인 체제에서 계속 많은 사건을 처리를 했고요. 예. 헌법재판소의 법은 7인이 되면 의사종족수가 되는 거고요. 예. 7인이 되면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 그 중에 6인이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 예, 예. 아니, 근데 이재호 변호사님 예. 상황은 재밌네요. 예. 예를 들어 손범규 변호사가 이게 8명이니까 재심이다. 재심해야 된다. 근데 한번 상황을 좀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은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 해갖고 만약 구속이 되면 이제 무상급식소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들어가 계신데 재심을 한다 그러면 재심을 일단 받아줘요. 근데 감옥에 간 분한테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세요? 이게 무슨 코미디 프로 다니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재심 물론 헌법재판소의 재심은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데 예. 재심 사유는 엄격하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비행되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죠. 예, 자, 26일까지 헌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일 최종 심판을 하는데 예. 26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줘라. 그러니까 예. 내일까지. 예. 내일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줘라.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100%죠. 안 나옵니다. 예. 그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 나와서 최후 변론을 사실은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 나온다는 의미는 본인 그 피소추인의 신문을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렇죠. 대통령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전혀 뭐 대답할 능력과 그런 의사가 없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나오든 안 나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고 저는 안 나올 거로 봅니다. 이런 거죠. 만약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49조에 의해서 예. 소추위원들은 뭡니까? 신문할 권리가 있는 거죠.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신문할 권리가 근데 있고요. 나는 신문 받지 않겠다. 예. 근데 나와서 내기만 하고 가겠다. 예. 근데 벼랑한 신문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 예. 이거 평상시에 대통령의 어법, 어투가 이렇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7일 날 최종 심판을 하고 예. 언제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이미 판결문은 작성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고요. 예. 3월 9일이나 3월 10일 날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3월 9일이나 3월 10일 날 하게 되면 예. 5월 10일 이전에, 60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예, 예. 치러져야 하는데 예.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수요일 날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다면서요. 뭐 그렇죠. 그럼 언제든지 만약 10일 날 되면
5월 9일 이전에 언제든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결정할 겁니다. 예. 네. 문제는 이제 탄핵 인용 결정되지만 그 순간부터 대통령은 자연인이 되는 거니까요. 피의자로 되는 겁니다. 예, 피의자. 이미 예. 피의자로 했고, 예. 검찰 특검에서 조건부 기소 중지, 특검이 연장되지만 특검에서 연장 안 됐을 때요. 연장 안 되지만 일반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8일까지 조건부 기소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밝혔잖아요. 그 부분 조건부 기소 중지는 안 해도 되는데 예. 특검이 보기에는 혐의가 있음이 명백한데 아하. 대통령 재임 기간이 중이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으니까 기소 중지를 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해서 검찰에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예. 검찰은 탄핵 결정이 나는 순간 이제 자연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뇌물 공여자도 구속돼 있기 때문에 뇌물 수뢰자는 당연히 예. 구속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긴급 체포를 해서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가슴을 졸이고 있었던 분들이 직업이 뭐냐면 변호사였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박식해지니까 예. 변호사한테 무슨 사건을 의뢰해도 예. 변호사가 대충 아는 법률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헌재법 49조에 따르면 예. 국회법 25조에 따르면 예. 헌법 10조에 따르면 예. 이렇게 똑똑하게 법을 잘하는 국민들 보셨어요? 그러게 말이요. 예, 그러게 말이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다는 거 다 하고, 판사 이름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게 최순실이 이제 법치주의를 실현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은 전 세계 나라를 구하신 분이겠다. 그래, 국론을 통일시켜주고 법치주의를 실현시켜주고 있잖아요. 예. 최순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아. 자, 이렇게 네. 똑똑한 우리 시민들, 촛불 시민들. 그렇죠. 그걸 보면 제가 아마 그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요. 예. 그게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다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흔든 게 재판관을 향해서 흔든 것이 아니라 방청석을 향해서 흔드는 거예요. 카메라를 의식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평우 변호사도 대부분의 시간을 재판관을 향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방청석 그 뒤에 보면 위층에 보면 카메라가 있거든요. 예. 카메라를 의식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카메라를 보면서? 예. 오호. 이것은 그러니까 헌법재판 우리가 김평우. 예, 김평우 이 대리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다음 서석구 예. 그분도 태극기를 두르고 계속 나가잖아요. 예, 오늘도 나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헌재에서 왜 태극기를 두르냐 그랬더니 또 이유도 재밌어요. 태극기 집회에서 만난 몇몇 분이 헌재에서 태극기를 한번 좀 둘러주십시오. 아니 이분은 대리인으로 가서 심리에 대리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태극기 둘러달라니까 또 둘러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격한 발언을 하고 선동성 발언하는 게 자신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발언이다. 그리고 이후에 그렇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인용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복선을 까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고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그래요?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갈등을 제대로 판단을 못 해주면 그렇다는 취지인데 아, 그럼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빨리 하라 이런 뜻이네요.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이게 애초부터 탄핵 소추안이 무효인데 뭘 심리하느냐 기각하든지 각하를 해야지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는 전제입니다. 네. 그런데 그건 이제 복선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인용되지면 자기들은 불복을 하겠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이정미 재판관들을 뭐 죽이겠다. 자, 이재하 변호사님. 예. 태극기 집회 좀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모 집회 가보셨어요? 가보려고 하다가 좀 늦어서 바로 왔습니다. 아, 근데 끝나고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났죠. 좀 예. 죄송하지만 외모 갖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예. 그쪽이 좀 더 어울리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농담입니다. 아주 네.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 갖고 농담하는데 웃어주니까 또 사람이 외모가 중요하겠습니까? 인품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생각이 중요하겠죠. 좀 조용히 하세요. 인품도 중요한 거, 인품도 좋으신 것 같아요. 아이, 뭐 곤란한 질문 하시네. 자, 그런데 제가 태극기 그쪽 이제 박사모 집회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 이평우 관들 설득할 용이 아니라 이거 지금 박사모 집회나
친박 집회의 연설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내란을 선동하는 거죠. 예. 그 내란 선동성 발언하니까 또 소개해드릴 발언 있잖아요, 우리. 예. 네.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이런 발언을 또 했다고요. 아니, 그건 좀 이해는 돼요. 아니, 그래요? 인용이 되면 거기 집회 나오신 분들이 충격받았고 코피나 흘릴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 부분은 네. 아스팔트의 피범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탄핵이 인용되면 그렇다는 취지로 발언.